네, 최근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먹고 고통을 호소하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먹거리나 반입하면 경찰에 입건되는 등 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한편 국내 최대 기획사인 하이브가 이 자회사이자 인기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들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대마 젤리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젤리라고 하면 저희가 어렸을 때 참 많이 즐겨 먹기도 그렇죠. 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먹는 귀여운 이미지, 기호식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무시무시한 대마가 붙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사촌 언니가 준 이 젤리를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병원에 실려가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예. 일단은 이 젤리 형태라고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마약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렇게 지금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인 것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좀 일반 국민들에게 익숙한 젤리 형태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다. 예. 이전에는 사실 엑스터시라는 것도 캔디라 그래서 알약 형태로 유통이 돼서 좀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알약 형태를 넘어서서 젤리 형태로 유통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걸 모르고 섭취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언뜻 보기에는 그냥 일반 젤리와 크게 네. 구분이 가지 않는 저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뭐 알고 이제 모르고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게 근데 어쨌든 마약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일반 그 마약을 섭취했을 때랑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대마 젤리 이름만 보면은 사실은 조금 더 약하지 않을까. 예, 대마 예. 성분 맛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상 저게 대마를 끓여가지고 그 용액을 농축해서 만든 형태의 젤리 형태로 가공한 것입니다. 똑같은 건 거죠. 더 세다고 볼 수 있죠. 아, 농축이 되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마초보다 약 40배 가량 더 강한 중독성을 지금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예, 이것 때문에 사실은 장기 복용할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뭐 여러 가지 정신질환도 유발할 수 있고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해서 정말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수 예. 있는데 더 강한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모르고 먹었다가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건데 예, 예. 그렇다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어쨌든 이 대마 관련해서 뭐 미국이라던가 아니면 뭐 태국 합법인 같은 태국 거죠? 같은 예. 곳에서는 예. 합법이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이런 것들을 현지에서 사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불법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마 젤리의 대부분이 어떤 전문 도매상이 뭐 해외에서 들여왔다기보다는 관광객들이 대마가 합법인 국가를 여행하다가 호기심에 구매하고 직접 소지, 핸드캐리에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 처벌하는 중범죄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마와 관련돼서는 유독 국가별로 사실은 합법이냐 불법이냐 나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도 조금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라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인 이상 세계 어느 곳에서 어떤 범법 행위를 하든 간에 대한민국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대마가 합법일지언정, 예, 예.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이 하게 되면 그렇죠. 무조건 안 되는 예, 거잖아요. 그게 속인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대마를 만약에 뭐 합법인 미국에서 구매를 했다. 그 행위도 처벌이 되고요. 그 구매한 대마를 한국으로 갖고 들어왔다. 이거는 사실은 뭐 미국에서 합법인 것과 논외로 대마 수입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뉴스에서 보는 듯 뭐 속옷에 필로폰을 숨겨서 들어온 그런 행위랑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대마 젤리 같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차단 대상에 지정이 돼 있는 건 맞습니까? 예, 예. 지정이 돼 있고요. 예. 다만 대마 젤리에 들어가 있는 성분 자체가 뭔지가 중요한데 네. 사실 일본에서도 작년 동안에 좀 대마 젤리 파동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당국에서 규제하고 있던 성분이 아닌 THC 성분이 아닌 다른 유사 성분이 포함된 대마 젤리가 시중에 유통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합성 성분이다 보니까 일본 당국에서도 사실상 제지를 못 하고 있다가 뒤늦게 뭐 응급실에 먹은 사람들이 실려가고 이러니까 뒤늦게 이제 단속을 하고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한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먹었을 때 경찰에 입건돼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실제 이렇게 입건돼서 처벌까지 받은 사례가 지금 있습니까? 예, 사실 그 대마인 줄 알고 먹었냐라고 하는 고의성이 분명히 다퉈질
것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처벌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 일단 태국에서 사온 젤리를 먹고 또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마약 혐의로 입건된 사례도 있고요. 아까 이 서두에 나왔던 그 뭐 자매들이 먹었던 예, 그런 예. 케이스도 있고 또 유명 유튜버가 이제 대마 젤리 2개를 구매해가지고 지인들과 나눠서 섭취했다가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마가 들어있는 줄 모르고 만약에 먹었을 경우에도 이게 처벌이 되는 겁니까? 사실 모르고 먹었다라고 한다면 처벌할 수는 없겠죠. 우리나라 형법은 어쨌든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예. 근데 이제 사실 이 마약류 관리법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헌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네. 소변 검사에서 사실 양성이 나오게 되면 일주일 길어도 2주일 안에 이 대마 성분이 들은 어떤 물건을 먹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거의 유죄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나는 모르고 먹었어요라고 하는 항변 입증을 사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해야 되는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었다는 예. 거를 증명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뭐 지금 당장 떠오르는 예를 들면 가령 누군가가 네. 옛날에 물뽕 사건처럼 몰래 대마 젤리를 먹인 경우 아니면은 뭐 일반 젤리로 포장이 돼 있던 뭐 유행하는 뭐 젤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예. 포장지에 담겨 있어서 그거인 줄 알고 먹었다라고 항변하는 경우 그때는 정말 대마인지 모르고 먹었다라는 변명이 먹힐 수가 있는데 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은 모르고 먹었다는 취지의 변소는 잘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더 애매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게 이 부분일 것 같은데 누군가가 뭐 대마가 든 성분의 뭐 젤리라던가를 주면서 이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네. 그럼 보통 의심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섭취했을 때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앵커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제 우리나라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 이거 대마에도 어쩔 수 없지 정도의 미필적 고의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에 포함시켜 놓고. 예, 예. 근데 사실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취지의 얘기는 이 대마 젤리뿐만 아니라 그 전에 유통되었던 뭐 캔디 형태의 엑스토시라든가 네네. 이럴 때도 많이 좀 활용되던 변소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사실 평균적인 시각을 가진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술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호기심에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을 듣고 먹었다라고 한다면 예. 사실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예. 대마가 든 젤리를 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이 건가요? 경우는 사실은 대마를 섭취한 사람, 투약한 사람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되고요. 예. 주었든 아니면 또 오히려 또 판매를 했든 네. 아니면 또 그걸 영업적으로 또 판매를 했든 간에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준 사람 역시 만약에 뭐 정말로 자기가 누군가한테 자기 똑같은 방식으로 받아서 나 혼자 먹기 좀 아까우니까 친구랑 나눠 먹어야지하고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대마인지 모르고 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 예. 처벌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준 행위 자체도 처벌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거나 그렇다면 상당히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를 넘어서 K-팝 업계에 정말 최상위에 있는 기획사죠. 이 하이브가 예. 인기 그룹 뉴진스의 이제 소속사, 하이브의 자회사이기도 하죠. 이 어도와 갈등을 예. 빚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좀 짚어보고 넘어가 볼까요? 네, 하이브가 이제 어도어가 이제 경영권을 좀 탈취하려 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사실상 그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20%는 민희진 대표 측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8대 2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민희진 대표 측이 하이브의 지분 중 일부를 자신에게 우호적인 좀 뭐 단체나 세력한테 좀 살 것을 종용한 그런 행위들이 포착되었다. 네. 이로 인해서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감사를 시작했다는 게 하이브의 입장이고요. 예. 이와 반대로 사실 어도어 측은 이것이 아니다. 이제 지난 아일릿이라고 하는 이제 네. 그룹이 사실 출범을 새로 했는데 그게 이제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인 다른 자회사에서 이제 출범을 한 것이고 그게 사실상 방시혁 의장이 직접 프로듀싱을 했다라고도 알려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민희진 대표 측이 이것은 사실은 뉴진스의 거의 모든 어떤 영역을 카피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수수방관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언론 플레이 일환으로 경영권을 침탈하려 했다라고 모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좀 다르긴 한데요. 예, 그럼 일단 예. 하나씩 좀 살펴보면 하이브 측에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 예. 이러한 의도가 있는 문건을 확보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문건이 증거로서의 효력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사실 뭐 경영권 탈취라는 표현이 좀 자극적이긴 한데요. 네. 민 대표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레이블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다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그 자체로 불법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좀 수단을 취했는지, 가령 지금 조금 뭐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는 뭐 계약 문건을 유출하려 했다라든가 여러 가지 뭐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예, 것들을 유출하려 했다면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불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뭐 하이브를 어떻게 팔 것인가 빠져나간다 이런 취지의 문장만으로는 이런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바로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민희진 어도어 대표 보복성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예. 앞서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네. 하이브의 또 다른 자회사죠. 이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출범을 하면서 네. 뉴진스를 많이 표절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컨셉들을 많이 모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걸그룹 간의 이 카피 전쟁으로도 번지는 모양새거든요. 이미지에도 좀 저작권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저도 아일릿이 데뷔를 했을 때 뭐 제가 뉴진스의 팬은 아니지만 뉴진스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인상은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같은 소속사이기 때문에 비슷한 계열로 가는 거구나, 비슷한 컨셉인가 정도로 사실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뉴진스라고 하는 그룹 자체가 사실 청량함을 무기로 독특한 의상과 뭐 그 메이크업, 뭐 이런 영상, 안무 이런 것들을 사실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어떤 이미지를 구축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이미지를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작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사실 일례로 들어보면 저희 춤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작물로서 보호를 제대로 받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령 가장 국민들이 알고 있는 개다리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작물로서 보호가 되는지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보호받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누군가가 가장 먼저 개다리춤을 발명을 했고 그걸 저작물로 저작권을 인정받았다 치면은 누군가 어떤 국민들이 그 개다리춤을 출 때마다 저작료를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춤이라고 하는 안무는 사실은 여러 가지 행동 동작들이 접합이 된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춤에 또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저작료를 지불해야 되고 저작권 위반 문제가 이슈가 생긴다고 한다면 사실 좀 곤란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미지, 더 나아가서 이제 춤보다 더한 이미지라고 하는 것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속 계약권이 하이브에 있는 건데 예. 민희진 대표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제작을 했다, 예. 내가 이제 이 팀을 처음부터 다 꾸린 것이다라고 예. 이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 제작 권한을 앞세운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세요? 사실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은 아무도 사실 반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어쨌든 모회사인 하이브, 그다음에 자회사인 어도, 그리고 뉴진스가 그 어도를 통해서 출범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 하이브의 자본이 사실은 뉴진스라는 그룹이 출범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투하가 그렇죠. 된 것이고 예. 그에 대해서 어떤 그룹을 정말 만드는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그 제작자는 민희진 대표를 할 수 있게 있을지언정 그 투하 자본 자체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회사 간의 싸움은 지분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80%의 지분을 지금 하이브 측에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도 당연히 하이브 측이 유리한 입장을 점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이 뉴진스라는 그룹 자체가 네. 민희진 대표와 사실상 한 몸체라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뉴진스의 이런 소속 그 개인들도 민희진 대표와 각별한 사이를 어쨌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가 없는 하이브 체제에서 뉴진스가 사실 하이브의 어떤 이런 지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좀 계속 의문이 남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상의 어떤 영향력은 행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 하이브 측이 민희진 대표의 사임 요구를 이 서한으로 발송을 했고 예. 지금 이 어도 이사진을 대상으로 주주총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주주총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절차들이 향후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주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임시총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어도의 임시총회에서 이제 이사를 해임하는 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일단은 하이브가 8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희준 대표의 개인적인 불법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사실 해임시킬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겁니까? 예. 그럼 이 부분은 계속 좀 어떻게 할지를 하이브 측에서의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그렇죠.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하이브 측에서도 또 주총비 소집 시에 가처분 신청 계획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전면전으로 아마 뻗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고 그럼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식으로도 이제 주총이 열릴 가능성이 좀 높은 예. 상황인 것이고, 게다가 지금 하이브가 어도에 요청한 이 감사 질의서의 답변 시한이 오늘 오후 6시까지더라고요. 예. 이거는 뭐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예. 앞으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으세요? 사실 하이브가 모회사로서 자회사인 어도한테 감사 권한을 발동을 한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뭐 그에 따른 바로 직접적인 법적 제재는 없겠지만 향후의 분쟁 과정에서 사실은 좀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팬들도 그렇고 지금 이 내부 갈등이 좀 조속하게 좀 봉합이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지만은 감사질에서 좀 답변을 좀 분명하게 내놓고 분쟁 사항을 좀 좁혀가면서 너무 이제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마약 젤리, 하이브 사태 등 각종 이슈들에 대해서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